참 낸 사람들 있네. 같이 풀어볼까? 시간 조금 더 줄까? 같이 풀어볼까? 자, 우리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함수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x는 3에서 극값을 갖고 이거 엄청 많이 보던 미분계수식이다. 그쵸? 예, 이와 같은 식이 막 나와 있다. 이때 f의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래요. 나는 우선 내가 구해야 할 녀석에 집중해 볼 겁니다. 자, f의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은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네요. 그래서 대입하면 a 마이너스 b 그리고 플러스 c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1 이와 같은 값을 구하래요. 와, 미지수 몇 개다? 3개다. 그럼 나 식 몇 개 찾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 3개를 찾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요. 자, 이제 식 3개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첫 번째 어떤 표현이 보입니까? x는 3에서 극값이라는 표현이 보이죠. 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첫 번째 식은 뭔데? 시작! f-3은 0이다 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우리 알지? 이런 식도 엄청 많이 나오는 식인 거. 어떤 개념인가 봤더니 x자리에 1 대입하면 분모가 0이네요. 극값을 갖네요. 그러면 분자의 값도 뭐가 나와야 한다? 0이 나와야 한다요. 즉, 두 번째 식은 f에 몇을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이 값이 뭐가 나와야 한다? 0이 나와야 한다요. 자, 그리고 f1이 0이라는 건 여기에 빼기 f1 한 거랑 똑같이 맞아? 그래서 세 번째 식 f-의 몇은? 1은 예. 몇이다? 마이너스 10이다.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질문? 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식 3개, 미지수 3개 풀 수 있다 입니다. 자, 우선 선생님이 보니까 도함수의 식이 필요해. f-x를 구해봤어요.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라고 나왔네요. 자, 이때 f-x 자리에 3을 대입했습니다. 그랬더니 6a 플러스 b 플러스 27 얘는 0이다 라는 식이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요 x 자리에 2를 대입해 볼 거예요. 2a 플러스 b 플러스 3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두 개 연립해서 ab 값 구할 수 있겠네요. 4a 플러스 24는 0이다. 그러므로 a의 값은 몇이다? 6. 예. 답을 했어요. 마이너스 6이다요. 자, a의 값이 마이너스 6이면 여기 대입하면 얘 마이너스 12네요. b가 몇이 되면 되겠다? 9. b는 9 나왔습니다. 자, 이제 c를 구하기 위해서 f1은 0이다를 이용할 거예요. 자, x자리 모두 1을 대입했더니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나오네요. 그런데 a하고 b하고 더하면 몇이야? 3이지. 그러면 c는 몇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올 거예요. 그래, 나 다 구했어. 그러므로 c는 마이너스 4야. 구해보도록 할까? a는 마이너스 6입니다.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9입니다. c는요 마이너스 4입니다. 그리고 여기 빼기 1을 했어요. 그래서 답은 어디 잘못했나 보다. 어디 틀렸을까? C 틀렸어. 어디? c를 틀렸어? a 플러스 b는 3이다. c가 틀렸어요? A B가 마이너스 9. b가 마이너스 9야? 네. 이거 a는 마이너스인 거 없니? 우리 다 마이너스. 아씨, 어디서 틀린 거지? a부터 틀린 거 같은데? 식이야. 10부터 틀렸어? 아니 뭐야? 어디서 틀렸지? 0이 아니라 f-1이 마이너스 12 이렇게. 아, 저기 끝에 선생님 못 봤다. 예. 끝이 이건데 선생님이 여기까지 눈이 안 갔어요. 오, 좋았어. 그래서 결론은 다시 ABC 다 구해야 된다는 얘기. 예, 다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초반에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자, 여기에 마이너스 12가 있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두 식을 빼줬더니
4a 나오고 27 빼기 3은 플러스 24 나오고 얘는 12 나오네요. 결국 4a는 마이너스 10이 나와서 a가 몇 나오니까 마이너스 3 나오겠습니다. 자, a의 값이 마이너스 3이네. 여기다 집어넣을까? 자, a 자리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8 나오네요. b의 값이 몇이 되면 되겠습니까? 9 마이너스 9가 되면 되겠네. b는 마이너스 9라고 나왔어요. 자, a하고 b를 합했더니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럼 c의 값은 아이고. 자, 그러면 c의 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11. 요번에 맞지? 확인하고 와야겠다. 맞네요. 네. 자, 그래서 다시 여기에 답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자리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는 플러스 9, c의 값은 플러스 11, 그리고 마이너스 1 해줬습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20에서 마이너스 4를 빼고 있죠.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16.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밑에 여백이 좀 남지? 맞아? 자, 여백에는 계속 내용들을 조금씩 아는 내용이라도 계속 정리 좀 하고 갈게요. 그래야지 나중에 개념집을 봤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올 테니까. 자, 3차함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y가요. 개수가 양수로 시작하는 x의 세제곱 플러스 샬라샬라샬라 하는 이와 같은 식이 나오면 가능성이 있는 그림은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 그리고 얘는 극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간에서 한순간 기울기가 0이 되는 이런 함수. 그리고 얘는 어떻게? 그냥 흘리듯이 올라가는 이와 같은 극값 전혀 없는 f-x가 항상 증가하고 있는 이런 함수 가능합니다. 만약에 3차 함수인데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로 시작이 되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오면 이렇게 극값 다 받는 애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한 번은 0이 됐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렇게 생긴 애 정말 그냥 훅 하고 흘러가듯이 슉 하고 빠져버리는 이런 그림. 자, 3차 함수에서 만들어지는 그래프의 개형은 이 6가지 종류밖에 없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래프가 좀 인식이 돼야 돼. 같아 보이시면 곤란하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페이지 보자. 자, 개념이 나와 있네요. 3차 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아까 3차 함수 그렸지? 하나만 볼게요. 3차 함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3차 함수가 계속 증가 또는 계속 감소한다라는 건 어떤 경우야? 두 번째, 세 번째 그래프죠. 자, 이와 같이 극값이 있으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즉,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도함수를 구하면 이 그래프는 0 이상이 나오는 거고 이쪽에 있는 그래프는 도함수를 구하면 무조건 0보다 큰 이와 같은 증가 상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푸냐? 증가함수라는 얘기는 우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어떤 상태다? 크거나 같은 상태다 라는 얘기예요. 그치?
근데 3차함수의 도함수니까 얘 몇 차식이 될까? 2차식이 되겠지. 자, 그럼 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식이 0 이상이다. 이거 무슨 개념입니까? 수학적으로? 부식을 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할 때 항등식이 아닌 절대 부등식이지. 자, 절대 부등식은 절대 부등식인데 얘가 2차래.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2차 절대 부등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나는 2차 절대 부등식이 어떤 개념이었는지 기억이 난다? 손 들어보자. 네,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2차 절대 부등식을 못 풀어서 틀리게 되는 거야. 미분 쪽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또 친절한 선생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문제집을 이걸 여기 선생님 준 거 없어? 프린트? 꽂은 거예요? 잠시만. 개념 하나가 혹시 이런 거 없어? 없나? 응. 없지? 못 찾았지? 예. 그래서 손을 빠지면 안 돼. 빠지면 뭔가 하나씩 빈푼이 생겨요. 선생님이 새 개념을 집에서 그냥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있지? 08단원. 08단원 몇 페이지죠? 25페이지라고 나와있으니까 네. 자, 25페이지. 우선 수업 듣고 끼워놓을게요. 네. 지금 끼워놓을래? 네. 자, 2차 절대 부등식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절대 부등식이라는 개념이 궁금하신 분은요, 우선 거기에서부터 수업을 들으세요. 수학원 쪽에 개념 찾아보시면 선생님이 항등식을 설명한 개념이 있어요. 항등식 맨 처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든 x 값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할 때, 임의의 x 값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할 때, 어떠한 x 값에 대해서도 등식이 성립할 때, x의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전부 항등식 문제예요. 그런데 그 등식 자리에 부등식이 들어가서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부등식이 성립할 때, 임의의 x값에 대해서 항상 부등식이 성립할 때, 어떠한 x값에 대해서도 항상 부등식이 성립할 때, x의 값에 관계없이 부등식이 성립할 때,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얘는 절대 부등식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자. 여기 없나? 여기 없네. 잠깐만 선생님이 앞쪽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파일 좀. 아니야. 목동 쪽 수업이야. 부등식. (25) 23, 24, 25. 예, 찾았습니다. 자, 2차 절대 부등식을요, 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절대 부등식이라고 개념이 나와 있어요. 글씨가 너무 희미하다. 자,
2차 절대 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이건 뭐예요? 2차 부등식이야. 그런데 절대 부등식인 거예요. 자, 2차 부등식인데 절대 부등식이 나왔다라고 인식이 되면 무조건 너희들은 한마디 떠올려주면 좋겠다. 2차 절대 부등식은 항상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우선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림을 그린 후 스몰 a와 대문자 d의 부호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림을 그린 후 A, D. 선생님이 보통 2차 절대 부등식 문제를 이렇게 암기시켜요. 자, 2차 절대 부등식은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다. 시작! 그림을 그린 후 A, D. 한 번 더. 그림을 그린 후 A, D.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큰 소리 내어 읽어볼까? 시작!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 유형. 두 번째,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 유형. 세 번째, 어떠한 X값에 대해서도 항상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 유형.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 유형. 문제가 이런 꼴을 가지고 있는 건 전부 2차 절대 부등식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2차 절대 부등식 문제구나?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지? 자,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고 a는 0이 아니어서 확실한 2차식 맞답니다. 성립할 조건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는 얘를요 뭐라고 해석하셔야 되냐면요, 는 y, y는 0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y는 0,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지? 다른 말로 x축이에요. y는 0 뭐라고요? x축. 결국에 뭐야? 뭔지 모르겠지만 폼을 써낸 식이 있었어. 어떤 폼을 써낸 식? 이런 이차함수 식이 있었는데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무조건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있지. 그러면 가능한 그림이란 어떤 것들이 있냐? 자, x축과 이차함수의 위치 관계는요, 이런 그래프, 한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 두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 요런 그래프, 한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 두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 꼴랑 6개밖에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1, 2, 3, 4, 5, 6 이렇게 번호를 매길 때 x축보다 모두 다 위쪽에 있는 그림은 몇 번 그림 되겠습니까? 1번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 1번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야. 맞아? 이와 같은 1번 그래프가 나오려면 아래로 볼록이죠. A의 부호가 0보다 커야 한다예요. 맞죠? 자, 그리고 얘는 X축과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근을 구하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에요. 그러므로 판별식의 부호를 따지면 0보다 작다. 요렇게. 이 두 개의 그림을 그린 후에 얘를 뽑아낸 후에 얘를 이용해서 답을 내시는 문제예요. 되겠습니까? 선생님 엉뚱한데 그려놨네? 예, 미안해요. 여기다 그렸어야 했는데, 예, 여기 이렇게 그리시고요. A는 0보다 커야 하고 판별식 D는 0보다 작아야 해 라고 이와 같이 그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은 이라고 나왔네요. 요번엔 뭐래? 0보다 크거나 0과 같아도 된다. 0보다 크거나 0과 같아도 된다. 이런 그림을 그리면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A의 부호는 0보다 크다. 판별식 D는 0보다 우선 허근도 보이는데 중근도 보이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세 번째, 네 번째는 너희들이 해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해보십시오. 네 번째 보도록 할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식이 0보다 작대요. 이런 그래프밖에 없겠네. A의 부호는 0보다 작다 나오겠네요.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나오겠네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식이 0 이하여야 한대요.
0보다 작거나 0이어도 되니까 같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A는 0보다 작다.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림을 보고 이렇게 적어놓고 이 개념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시 12페이지로 돌아가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12, 13 자, 그러면 우리 12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가함수라는 얘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상태예요. 자, 그런데 봤더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3차 함수의 도함수니까 2차 식일 거란 말이지. 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고? 우리는 이런 개념을 뭐라고 부른다? 2차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2차 절대 부등식은 어떻게 푼다고 가르쳤어? 시작! 그림을 그린 후 A, D 적어 놓으세요. 그림을 그린 후 A, D의 부호를 따져서 풉니다. 자, 감소함수라는 얘기는 f-x가 0 이하라는 얘기인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 이게 2차 절대 부등식 문제구나. 2차 절대 부등식 문제는 어떻게 푼다? 그림을 그린 후 A, D로 푼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선생님 따라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쓰면 안 돼? 너희는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자, 그럼 즉 2차 절대 부등식으로 아래의 문제를 풀으란 얘기가 되겠네. 자,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대요. 몇 차 함수예요? 딱 보니까 3차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라는 이와 같은 식이 보이네요. 자, 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지. 자, 문제의 표현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표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풀이의 해석을 해야 합니까? fx는 어떤 함수야? 지난번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함수인지? x1, x2 같지 않으면 fx1, fx2 같지 않다. 무슨 함수입니까? fx는 1대1 함수예요. 대응 아니고 1대1 함수입니다. 와, 얘를 문제의 표현을 풀이의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자, 이 풀이를 내가 해석해야 돼. 이거 쓰지 말자. 잡다한 쓰지 말자. 그냥 뭐라고 써? fx는 무슨 함수다? 1대1 함수다 라는 거예요. fx는 1대1 함수다 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1대1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이 뭔데? 1대1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은 뭐예요?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예요. 어떻게 생겼든 계속 올라가는 그림 아니면 계속 내려오는 그림이 1대1 함수의 특징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fx가 1대1 함수라는 얘기는 얘가요 계속해서 증가하는 증가함수이거나 혹은 감소함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봤더니 3차고 x의 세제곱 앞에 개수가 양수 1이네. 그러므로 증가함수 되겠다, 감소함수 되겠다, 증가함수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왜 증가함수라고? 네. 못 들었어.
사실 이거는 어디에서 배우는 개념이냐면요. 수학 2에 보시면 함수 파트가 있지. 맞아? 자, 함수에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가르칠 때 보통 이렇게 가르쳐. 함수 그냥 한번 쫙 해주고 갈까? 그냥 이면제 좀 적고 정리하고 갈래? 함수? 예, 함수 한번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수학도 비어있구나. 여기에다가 함수에 대한 개념 선생님이 한 페이지에 쫙 정리를 좀 기본 개념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정리를 좀 하고 가도록 하자. 예.